만약 어젯밤 아이가 잠을 설치며 뒤척였거나 오늘 숙제를 하면서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뇌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뱃속, 그러니까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 때문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처음 들으면 참 믿기 힘든 이야기죠.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통 아이가 아프거나 피곤해할 때 우리는 종종 추측이라는 게임을 하곤 하잖아요. 맞아요? 어제 찬바람을 맞아서 그런가? 아니면 막 뼈가 아픈 건가? 하면서요. 그러니까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부모로서 혹은 삼촌이나 이모로서 약국에 가서 아이에게 줬자는 유산균이나 영양제를 이것저것 집어들면서 그저 알아서 잘 작용하기를 바랄 뿐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아주 오랫동안 현대의학에서도 아이들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는 일종의 확률 게임과 비슷하게 접근해온 면이 있거든요. 아, 확률 게임이요? 네, 좋은 성분이니까 일단 먹여보고 결과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알 수 있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막연한 과정이었죠. 하지만 최근 과학계,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안개가 드디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있게 탐구할 자료가 더욱 흥미롭습니다. 추측되신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내 아이의 뱃속,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것이 수면과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파헤쳐볼 소스는 바로 아무웨이 뉴트리라이트가 새롭게 선보인 어린이 건강 성장 플랫폼 그로잉랩에 관한 연구와 데이터입니다. 저 역시 이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꽤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특정 제품의 성분표를 나열한 게 아니라 과학이 어떻게 인간의 발달 과정을 데이터로 해석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였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취자 여러분,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단순히 아이들 장 건강을 위해 특정 유산균을 먹입시다 같은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훨씬 더 깊은 과학이 숨어 있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핵심은 도대체 어떻게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이 우리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을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나아가 미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는 그 이면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그로잉랩이라는 솔루션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어린이라는 특수성을 알아보기 전에 이 플랫폼을 가능하게 만든 근본적인 기술적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네요. 네, 기술 배경 좋죠. 자료를 보면 이 시스템을 3세대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1세대, 2세대도 아니고 3세대요. 세대가 넘어갔다는 건 뭔가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면 약간 폴더폰에서 터치스크린으로 확 넘어간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과거 1세대 방식은 단순히 이 균주가 장에 좋더라 하고 일괄적으로 섭취하는 좀 1차원적인 방식이었어요. 아, 무조건 먹는 거요? 네, 그리고 2세대는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을 분석은 하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통계적인 확률에 의존해서 범용적인 유산균을 추천하는 수준에 머물렀죠. 분석만 하고 처방은 뻔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로잉랩이 3세대로 불리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임상시험을 통해 장내 미생물 다양성 증가가 검증된 특허 기술인 PMAS, 즉 PMAS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PMAS요. 영문 약자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PMAS는 개인 맞춤형 장내 환경 개선 물질 스크리닝 방법의 약자입니다. 말이 조금 길고 어렵죠. 네, 벌써부터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개별 아이의 장 구조와 미생물 환경을 체외, 즉 실험실 환경에서 그대로 복제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기술입니다. 네. 잠깐만요. 장 환경을 복제한다고요? 그게 진짜 실험실에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니, 아이의 위장이나 대장을 떼어내서 실험실에 갖다 놓을 수도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복제한다는 겁니까?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복제인간 같은 건가요? 공상과학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아주 철저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제는 장기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장 내부의 생태계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한다는 뜻이에요. 아, 장기가 아니라 생태계를요? 네, 아이의 대변 샘플을 채취하면 그 안에는 아이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수조 개의 미생물 군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내 생태계의 스냅샷인 셈이죠. 그렇겠네요. 대변이니까요. 연구진은 이 샘플을 실험실로 가져가서 아이의 실제 소화기관과 동일한 온도, 동일한 산성도, 그리고 산소가 없는 혐기성 상태 등 물리적 화학적 조건을 똑같이 맞춘 특수 배양기에 넣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의 장 속 미생물들을 채취해서 걔네들이 원래 살던 고향과 똑같은 환경을 실험실에 만들어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다양한 종류의 프리바이오틱스, 즉 미생물에 먹이게 되는 물질들을 각각 투여해 봅니다. 먹이를 줘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아이의 고유한 미생물 생태계에서는 어떤 물질이 들어갔을 때 유익균이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고 유해균이 억제되는가를 직접 테스트하는 겁니다. 오, 직접 반응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장에 좋은 것을 일방적으로 뱃속에 투입해보고 기도하는 방식을 완전히 벗어나서 최적화된 결과를 미리 도출해내는 겁니다. 와, 그 원리를 들으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이건 단순히 척박한 땅에 비료를 막 뿌리는 게 아니라 거대한 열대우림 생태계를 관리하는 것과 같군요. 오, 열대우림 생태계요. 네, 열대우림에 포식자가 너무 많아지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숲에 직접 손을 대기 전에 실험실에 미니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어떤 양의 햇빛과 비를 제공해야 멸종 위기에 처한 유익한 식물들이 다시 무성하게 자랄까, 이걸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 보는 거네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열대우림 생태계라는 비유가 아주 훌륭하네요. 사람의 장내 환경은 지문만큼이나 각자 다릅니다. 지문처럼요? 네, 내 아이에게 기적 같은 효과를 낸 유산균이 옆집 아이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PMAS 기술은 바로 그 개별적인 생태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토양을 분석해 가장 알맞은 맞춤형 환경을 찾아내는 메커니즘입니다. 오, 그렇군요.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전문가님, 방금 말씀하신 그 PMAS 기술이나 미니 생태계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날카로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이렇게 엄청난 맞춤형 구슬이라면 어른인 저한테도 당장 적용해보고 싶거든요. 어른들도 매일 장 건강 챙기느라 난리잖아요. 그렇죠. 성인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왜 아메이는 이 고도화된 3세대 플랫폼의 타겟을 굳이 어린이로 한정 지은 걸까요? 성인용으로 만들면 시장도 훨씬 클 텐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왜 하필 아이들인가? 성인과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본질적으로 그 역할과 변화의 역동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성인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어서 유지와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한창 뼈와 근육이 자라고 뇌의 신경망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들의 생태계는 매일매일이 공사 현장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아, 짓고 있는 건물과 이미 완공된 건물의 차이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과거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의 맹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이들의 상태를 성인들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헐, 성인 기준으로요? 네, 어른의 잣대로 아이의 생태계를 분석하려니 당연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로잉랩은 바로 그 한계를 뚫기 위해 만 3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성장기 아이들 약 1000명의 동일 연령대 표본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1000명의 아이들만 모아놓은 전용 데이터베이스요? 아예 아이들만의 리그를 새롭게 개설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성인과 구별되는 키즈 전용 마이크로바이옴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내 아이의 장 건강 상태가 단순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또래 아이들 1000명과 비교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상대평가처럼요? 네, 또래 대비 어떤 특정 미생물이 부족하거나 과다한지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보통 놀이터에서 우리 애가 쟤보다 키가 좀 작네? 쟤는 밥을 잘 먹네? 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또래와 비교하잖아요. 맞아요. 주로 키나 몸무게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뱃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 생태계까지 또래 1000명과 비교 분석하는 시대가 된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가 단순히 유익균이 또래보다 부족합니다. 유산균 많이 먹이세요.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그렇게 끝난다면 3세대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분석의 해상도가 훨씬 높고 입체적입니다. 오, 해상도가 높다. 이 리포트는 아이 성장에 필수적인 무려 14개 항목의 지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합니다. 이 지표들에는 체지방 조절과 관련된 대사 건강부터 뼈 건강, 면역 기능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지 건강과 수면 건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과 연결되는 내용이네요. 대사 건강이나 면역력은 당연히 이해가 가요. 체지방이나 소화는 장 건강과 직결될 테니까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인지 건강, 수면 건강이요? 장내 미생물 리포트에서 아이의 뇌 발달이나 수면의 질을 다룬다고요? 솔직히 장이 뇌나 수면에 그렇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거든요. 네,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과 미생물학이 밝혀낸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장뇌 축 인원입니다. 장내 축이요? 네, 장과 뇌를 연결하는 축이라는 뜻이죠. 장을 흔히 제2의 뇌라고 부르잖아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군요. 네,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해냅니다. 미생물이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 만든다고요? 뇌가 아니라요.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행복 호르몬이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전구체가 되는 세로토닌입니다. 우리 몸 전체 세로토닌의 약 90%가 뇌가 아니라 바로 장에서 장내 미생물들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와, 90%요? 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나요? 네, 놀랍게도 장에서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장내 환경이 엉망이면 세로토닌이 아예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장내에 유해균이 득세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이 세로토닌의 생성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아이는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산만해지겠죠. 이게 인지 건강 저하로 이어지는 거고요. 아, 그래서 산만해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밤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부족해져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꾸 깨게 됩니다. 이게 수면 건강 저하죠. 즉, 수면과 인지는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 문제인 겁니다. 그렇구나. 그로잉랩은 바로 이 14개 지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이의 장내의 수면에 관여하는 미생물 군집이 부족한지 혹은 염증을 유발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미생물이 과다한지를 파악합니다. 세상에. 그동안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면 따뜻한 우유를 먹이거나 백색 소음을 틀어주는 만큼 급급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엉뚱한 곳을 짚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장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 거군요. 그럼 이 그로잉랩 리포트는 문제점을 짚어주는 것에서 나아가서 해결책도 제시해주나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AI 알고리즘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의 현재 상태에 가장 알맞은 식습관 가이드와 생활습관 교정 팁을 개별적으로 제안해줍니다. 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안하나요? 예를 들면 현재 또래 대비 인지기능 관련 미생물이 부족한 패턴을 보이니 이런 종류의 섬유질 섭취를 들리고 수면 전 이런 루틴을 추가하세요. 라는 식의 아주 세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거죠. 아, 이 문제를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그로잉랩이 왜 이토록 아이들의 14가지 지표에 집착하는지 그 그림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 이 플랫폼의 대상 연령이 영유아기부터 만 18세 청소년기까지 전체 성장기를 아우르고 있더라고요. 네, 아까 성인과 아이의 차이를 완공된 건물과 공사 중인 건물로 비유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이 성장기라는 시간은 건물의 뼈대를 세우고 시멘트를 굳히는 아주 결정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한번 건강하게 형성되고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 자가면역 질환, 우울증 등 수많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방어해주는 평생의 강력한 동반자가 됩니다. 평생을 가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과학적 사실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전문가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이런 비유가 떠오릅니다. 단순히 벽돌을 쌓아 올리는 기초공사를 넘어서 이건 마치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거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에 마스터 알고리즘의 버그를 미리 잡아내고 완벽하게 코딩해두는 작업 같네요. 오, 마스터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 거대한 플랫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요? PMAS 기술, 1000명의 아이들 데이터, 14가지 지표 분석까지 나왔는데 또 남은 게 있나요? 네, 바로 데이터의 역사와 깊이입니다. 역사요? 아무리 뛰어난 AI가 있고 PMAS 같은 최첨단 실험실 복제 기술이 있어도 정작 그 결과를 해석하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정확히 어떤 식물 영양소를 어떤 비율로 배합해서 주어야 하는가 이걸 결정할 지식 기반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아, 솔루션을 제공할 지식 베이스가 필요하군요. 네, 그로잉랩은 90년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가진 식물 영양소의 선구자 뉴트리라이트의 방대한 영양학적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하여 탄생했습니다. 아, 뉴트리라이트의 90년 역사.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식물 영양소와 인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쌓아온 그 엄청난 실증 데이터가 최첨단 AI 알고리즘 및 장환경 복제 기술과 하나로 만났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PMAS가 아이의 장환경을 파악하는 최첨단 하드웨어라면 90년의 영양학 데이터베이스는 최적의 처방을 내리는 강력한 소프트웨어인 셈이죠.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결합한 형태입니다. 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만남이네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이 단순한 검사 도구나 리포트 발송 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AI가 방대한 표본 속에서 인간 의사조차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미생물 패턴을 진단해내면 오랜 역사가 증명한 영양 데이터가 밸런스 위딘 키즈 같은 아이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과 라이프스타일 처방을 정확하게 매칭해줍니다. 완벽하네요. 데이터가 묻고 전통의 과학이 답을 내리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죠. 와, 오늘 정말 이야기를 나눌수록 흥미진진하네요. 복잡한 과학기술부터 90년의 영양학까지 단숨에 달려온 기분입니다.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탐구의 결과물들을 하나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메이 뉴트릴라이트가 구축한 그로잉랩이라는 세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아이 유산균 뭐 먹일까 하는 1차원적인 고민이 아니었죠. 네, 아예 장내 생태계를 대변 샘플을 통해 실험실에 그대로 재현해서 최적의 성분을 찾는 PMAS 기술의 원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잣대가 아닌 만 3세부터 14세 미만의 또래 아이들 1000명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키즈 전용 리포트 시스템.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거기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집중력이나 수면 건강까지 장내축을 기반으로 대사부터 인지까지 총 14개의 건강 지표를 관리하는 놀라운 과학적 기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최첨단 디지털 진단 기술이 뉴트릴라이트가 90년간 축적해온 식물 영양소 노하우와 결합해서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아이의 평생 건강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장 안정적으로 코딩해내는 거대한 솔루션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가 매일 바쁜 유전스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혹은 사랑하는 조카들의 건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스마트하게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유용하고 명쾌한 지름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밤마다 아이가 왜 깨는지, 왜 밥을 안 먹는지 막연하게 추측하고 불안해하던 시간들을 이제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건 부모로서 참으로 든든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니까요. 오늘 명쾌한 분석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역시 오늘 이 과학적 진보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무척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어릴 적 형성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평생의 체지방, 면역력은 물론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생성과 수면, 인지 능력까지 결정짓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와 시뮬레이션 기술이 그것을 최적화해 줄 수 있는 시대에 진입했죠. 네, 혁명적인 변화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신체적 특성이나 지적 능력, 심지어 성격과 같이 건강한 삶의 궤적을 이루는 요소들을 선천적 유전자가 아닌 이런 환경적 요인만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미리 설계하고 열어줄 수 있게 될까요? 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이의 장 속에 숨겨진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우주가 어쩌면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의 가능성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